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 상품을 잘 비교지 않은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상품은 아니십니다. 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발언의 대부분을 검찰 비판,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총장 압박하는 데 썼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서열 정리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드는데 그리고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또는 사급자이다.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소식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말은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윤 총장을 겨냥한 한 거고 윤 총장이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언급을 보면 윤석열 총장은 내 밑에 있는데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사과한다. 내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야기하신 서열 정리를 분명히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 추 장관이 사실 윤 총장 이야기를 대신 사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관계 자체는 사실은 추 장관이 인식한 것과 또 일반 우리가 법률가들이 인식한 거는 좀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그동안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존중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한 생각은 내 명을 거역했다는 이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관할 속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윤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총장을 왜 만듭니까? 그냥 법무장관이 총장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미국 방식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나누는 이유가 있고 또 굳이 검찰청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건국 이후부터 어떤 면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준사법계 여겨왔던 이 전통이 있고 또 헌법적 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오늘 추 장관은 확실히 서열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과연 서열 정리가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해괴한 단어 그러니까 윤 총장이 부하라는 말을 썼다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를 먼저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수진 의원의 질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죠. 2016년 7월 11일 법사위 전체 회의 회의록. 박연차 게이트 직속 상관이 홍땡땡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군요. 기억은 없지만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4년 전 발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 지휘 감독관이다.
상급자 얘기는 계속해서 저 4년 전 부하 발언 말고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부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의 취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사무, 인사나 행정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라 하여도 설령 검찰 출신 장관이라 하여도 현직 검사가 아닌 이상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고요. 수사 역시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직접 기소나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찰 조직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그 부분 때문에 부하가 아니라고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지난 며칠 동안 언론과 또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내가 지도자 맞다. 지도하는 것이다. 부하, 상급자, 하급자 맞다. 이게 아니라 그 윤 총장이 말한 수사에서의 독립성 그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상호 존중할 것인가. 그 존중이 필요 없다면 윤 총장 말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하면 되죠.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부하라는 단어에 갇혀서 상급자, 하급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이 국감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좀 본질에 입각한 대답과 질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상급자 논란은 이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편지 한 통에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냐. 이 논란에 대해 오늘 추미애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정도들이 확보돼서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지금 방금 들어본 저 부분도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구장 차장. 네. 추 장관이 이제 본인 입으로 이 접대받은 검사가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감찰 결과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감찰 결과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추 장관이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의 어떤 정당성이 감찰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건 지금 추 장관의 어떤 이 국감에서의 답변이고요. 실제로 그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누구고 그 검사가 이 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간 것이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주장과 이 감찰 결과가 그렇다라는 이 추 장관의 발언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술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술접대를 받은 이후에 수사팀장으로 발탁돼서 수사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검사가 실제로 술 접대 받았고 수사팀장 됐는지는 확정이 안 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감찰 이후에 수사로 진행되게 된다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의 핵심 안 중에 하나가 뭐냐? 중간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가 허락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 수사 과정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봤을 때 검찰을 공격할 수 있는, 또는 야당 정치인을 공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과정 그냥 다 오픈해버립니다. 여당 정치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간 수사 과정 오픈하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서 언론의 보도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아주 중대한 비위와 관련된 것 아직 확정도 안 났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감에 나와서 말하는 게 저는 절차상으로 이 수사하는, 감찰하는 검사들에게 일종의 수사 지휘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추 장관은 저렇게 중상모략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술접대 검사가 라임 수사팀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의 주장처럼 문건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 되냐 추 장관이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뭐 여기서 그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그분들 언급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검사 아닌 금감원 검사여가 아니냐. 왜냐하면 금감원의 그 로비를 같이 그 해당 장소에서 해당 그 술집에서 접대를 했다는 뭐 이렇게 사실 확인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금감원 검사역들을 밖에 나가서 검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이제 본인을 그 검사역이라고 표현하지 이런 사석에서 앉아 있을 때는 보통 과장, 뭐 실장, 국장 뭐 이런 자신의 현 직책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혼동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강기정 정도 잡아야 된다 진술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언론에 미리 한 3월 달쯤에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흘렸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진술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야권 수사 뭉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 또 당시에 첩보를 입수했을 당시에 수사팀이 그래가지고 그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을 당시에 그 대검 반부패 부장을 맡고 있던 지금의 검찰국장이죠. 그 신재철 반부패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야권의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첩보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직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얘기를 진술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일단이 김봉현 편지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감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수사도 이어져야 된다는 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재반격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 카드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회장이나 아니면 회장이나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부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형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의 회동을 문제 삼았거든요. 글쎄요. 또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기자들과 만나는 것과 검찰총장이 언론사의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는 게 왜 뭐가 문제가 되나요? 또 장관들도 다 언론사 사주들 만나고 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 사주기 때문에 취재 활동도 플러스 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감찰하겠다는 의도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항상 만나야 될 사람이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라든지 그 어떤 연관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만남이고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언론사 사주들을 예를 들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감찰 대상이다? 그럼 검찰총장은 그냥 검찰총장실에 앉아서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역대 총장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이분들도 사회적 여론을 듣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무슨 정탁이 있다거나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 만남 자체가 이거는 문제고 검사윤리 강령 위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만남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당시 그 언론사 사주와 관련돼서 그 사주 일가의 형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주와 검찰총장이 만나게 되면 그 형사 사건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 전반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혹시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시각은 좀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감찰 카드 뽑은 게 사실 이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말고도 아까 라임 사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산하수사팀 부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여당 의원이 이렇게 묻자 추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예. 지금만 보면 이 윤석열 총장을 중앙지검장 임명하고 검찰총장 만든 게 야당 같아요, 꼭. 그런데 그때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추미애 장관이 소속된 여당에서 아주 밀어붙이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검찰총장에 발탁했던 것이거든요. 만약 문제가 불거진다면 본인들이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다는 그 책임에서 여당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중앙지검에서 수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 감찰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감찰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타겟이 윤 총장이든 누가 되었건. 그런데 옵티머스에 지금 가장 확정적으로 연루된 사람, 청와대 행정관이 있죠. 이모 변호사. 그 남편이 옵티머스 이사로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왜 감찰 안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청와대 내부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넘게 법을 어겨가면서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지금 청와대 내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아주 핵심적으로 연루되면서 주식을 10%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도 법무부가 더 엄격하게 수사하라는 지휘도 안 내리면서 윤 총장이 2년 전 중앙지검장 있을 때 그때 사건을 이제 와서 감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할 거면 다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제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왜 3년 동안 안 임명하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건 지금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은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해도 추 장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당시에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한 7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불명확해서 이게 돌려달라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전파진흥원은 돌려줬어요. 이제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한테 변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단 무혐의를 한 겁니다. 예. 그걸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국감의 논쟁거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추 장관이 가장 발끈했던 부분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한 임기를 다하라 이 발언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이 부분은 뭐 글쎄요. 오늘 꽤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내가 대통령 잘 아는데, 그분의 성품을 잘 아는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선 메시지를 전달하실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게 추 장관 오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완수하라는 메시지가 법무장관을 패싱해서 만약에 전달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패싱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통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기 동안 그 소임을 다하라.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 흔들림 없이 임기 동안 그 임무를 완수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패싱당했다 생각하고 대통령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자신이 패싱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 총장에게 그런 메신저를 대통령께서 전달할 리가 없는데 라는 이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데요. 뭐 이건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밝혀줘야만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추 장관 입장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윤 총장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얘기를 서로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고 내가 공식 라인이다. 또는 나는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전을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건너뛰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에 불쾌할 수도 있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불쾌한 것도 불쾌한 거를 내비친 것도 있었지만 나 문 대통령과는 꽤 친하다 이런 본인이 친문인 걸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로도 읽혀집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윤 총장이 저거를 공개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대화 내용, 전달 내용 자체를 공식 성상에서 한다는 것도 좀 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추미애 장관도 아니,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는 걸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뭐 대통령의 일거수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도 대통령 아는 거 공적으로 만난 거 이외에는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대통령을 그동안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성향을 다 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평생을 만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 과도하게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또 끄잡아내는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도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건 두 사람 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윤 총장과 사실 대통령 간의 이야기고 이건 두 사람이 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물론 전달해준 사람은 알겠죠. 그렇지만 청와대가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중간 정리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감정 싸움이 폭발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해임 임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우리 법상으로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장된 2년의 임기 안에 정말 중대한 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 어떻게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 내지 심중을 가지고 이렇게 하급자들이 왈가왈부하게 하는 상황을 국회가 만드는 것도 되게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윤 총장이 주장한 대로 그 중간 메신저 지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대통령 잘 아는데 뭐 이 발언까지 지금 추 장관이 했기 때문에요. 늘 야당에서도 윤 총장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을 향한 오늘 야당의 사퇴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추 장관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 볼게요. 9월 9일 날 RM서치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 56%, 9월 16일 날 같은 기간에 일주 후에 조사를 했어요. 사퇴를 찬성한다 55.7%,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많은 부분은 장재현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가공이요? 네. 이거는 RM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언론이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 뭐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네,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글쎄, 뭐 여러 피감기관장 혹은 장관의 정답의 발언, 모범답안이 있긴 하지만 추 장관 항상 거기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장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 국감 때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 태도, 발언 많이 지적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와서 이번 원전 감사 지적받다가 여당 의원한테 의원님도 감사원장 한번 해보십시오 했으면 국감 난리 나고 무조건 파행됐을 겁니다. 윤 총장이 김종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한테 의원님도 검찰총장 한번 해보십시오 했으면 난리가 나면서 정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호통을 쳤겠죠.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저 자리에서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해도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법사위원장이나 다른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인 것 같고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저 발언 상당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 총장에게 태도를 지적했던 여당 의원들이 왜 저 발언에 대해서는 장관 못 해보신 분들이 사실 법사위 여당 의원들 중에도 더 많으실 텐데 가만히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예. 항상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라는 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민심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 유감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언론 탓이다. 야당 탓이다. 결국 이 정부에서 주요 고위공직자들은 언론에게 모든 책임을 더 씌우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 많은 아들 관련 보도가 왜 나왔습니까? 의혹이 많으니까 나왔죠. 의혹이 없는데 언론이 가짜로 기사를 막 없는 기사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최소한 의혹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파고하면서 기사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논란을 만들어낸 데에서 국민들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고위공직자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을 다시 작심 겨냥한 듯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 글쎄요, 난데없이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주인공이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